안녕하십니까. 2021년 시무식 사회를 맡은 재무사팀장 이종원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비대면으로 해서 시무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북 TP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모시지 못한 점 아쉽지만 건강한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하여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무식의 행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도에 변경된 조직성과평가 및 경영실적평가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 김영민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관리의 어떤 원칙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의 새해 인사 말씀을 하는 순으로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시무식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사팀 이종원입니다. 2021년도에 인사관리의 어떤 현안 사항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직원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인력 확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년 연말이 되면 경상북도에서 차년도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매년 하반기에 인력 수요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이 어떤 그 차년도에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보다는 이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형태로 작성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인력 운영 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채용하는 부분과 좀 미스매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직무 분석하고 부서별 적정 인력에 대한 어떤 컨설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 그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초봉 확정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가 신규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 그 연봉 테이블에 따라서 경력을 산정해서 직원들의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입사원들 경우에는 채용 나갈 때 확정 금액으로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군 경력이라든지 일부 필수 경력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원칙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직급별 초봉을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 경력 등 필수 경력을 인정해주는 형태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봉 테이블 자체가 매년 직원들은 연봉이 인상됨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 연봉 테이블 자체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들어오는 직원들과 앞에 들어온 직원들 간의 연봉이 계속 벌어지는 그런 형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봉 테이블을 매년 어떤 일정 부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봉을 확정할 때 공고의 자격 요건을 보다 상회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석사를 요구했는데 박사급 인력이 돌았을 경우에는 석사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할 때 채용 공고 시에 자격 요건에 대해서 그 상위 경력에 대해서는 미인정한다는 부분을 명기를 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는 법정 필수교육과 경영평가에서 평가를 하는 그 50시간을 교육을 채우기 위한 급급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업 부서에서 그 부서별 필요한 직무를 설정을 하고 그 직무에 따라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직무별 교육에 필요한 재원들은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지만 사업비가 없을 경우에는 본부 재원을 활용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교육을 받으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인사시점은 매년 1월 혹은 3월 정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수시인사는 가능한 한 지양할 예정입니다. 배치 순환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직무 분석을 통해서 순환 가능한 부서가 선정이 되고 또 직원 여러분들의 어떤 희망 근무 부서를 조사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 순환 배치를 할 예정이며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소통 및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순환 조기는 최소 1년, 최대 3년 등 부서에 따라 특성에 따라서 순환 조기를 설정해서 순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치의 부분은 직원의 어떤 경력과 전공, 학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직원에 맞는 부서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경력 개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재단에서 직원 경력 개발을 위한 어떤 지원 혹은 거기에 따른 계획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직원의 전공과 경력과 학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로를 설정해주고 그 직원이 주특기를 살려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경력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승진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는 근무 성적 평가와 부서 평가가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승진 평가를 해서 12월에 승진자가 결정이 나면 1월달로 소급해서 승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금 소급이라든지 정원 산정이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무 성적 평가하고 부서 평가가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짓고 7월 전에 승진 인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전에 승진 인사를 실시해서 1월 달로 소급해서 진행을 하고 다시 연말에 승진 인사를 한 번 더 해가지고 내년도 차년도에 1월 1일자로 발령이 날 수 있도록 내년에는 2번을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한 번을 승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인데 승진자의 경우에는 비희망 부서에 우선 배치를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승진 후보자를 비희망 부서에 우선 배치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평가의 점수 산정하는 방식이 근무 성적 평가와 다면평가, 인사위원회 점수, 그리고 원장평가 점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근무 성적 평가 점수가 사실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 후보자는 승진 심사 7일 전에 미리 사전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무 성적 평가에서 포상이라든지 이런 가점사항, 교육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이런 가점사항들도 다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어떤 발탁 인사와 어떤 우수 근무자에 대한 특별 승진도 검토하고 계십니다. 임금 인상 관련입니다. 현재 직급별로 동일하게 급여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어서 낮은 직급에 있는 직원들과 높은 직급에 있는 직원들이 연봉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3천만 원으로 출발한 직원과 6천만 원으로 출발한 직원이 5년이 지나게 되면 저렇게 4,300만 원의 차이가 벌어지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임금 인상을 적용할 때 하우 상박 방식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낮은 직급의 직원들은 인상률은 조금 높이고 상위 직급에 있는 직원들은 인상률은 조금 줄이는 형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평가 관련입니다. 평가의 목적 및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근무평가는 단순히 직원들 간의 어떤 서열을 매겨서 승진과 연봉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직원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근무 성적 평가라는 것은 잘하는 직원과 못하는 직원의 어떤 구분 뿐만 아니라 어떤 직원들의 어떤 강점과 약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잘하는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못하는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개인 업무 계획서의 목표 설정 부분입니다. 재단의 어떤 그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목표들이 자연스럽게 부서별로 나누어지고 그 부서별로 나눠진 목표가 자연스럽게 팀별로 나누어지고 그 팀의 목표가 팀원들이 배분해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위주로 해서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마다 목표를 설정하는 어떤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직원들은 되게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가 맡은 사업의 평가를 S를 받겠다 이런 형태의 높은 도전적인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직원들은 단순히 몇 개의 업체를 지원하겠다 이런 형태로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형태의 어떤 레벨링 위원회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 점수의 반영 비율 부분입니다. 2019년도 근무 성적 평가 결과 부서 평가의 경우 부서장은 100%, 팀장은 92%, 팀원은 66.3%가 개인 평가 등급하고 부서 평가 등급이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감점의 경우에도 포상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평가의 경우에는 1점으로 해서 등급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가점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포상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평가의 경우 업적평가와 역량평가의 점수, 반영 점수와 그리고 부서평가를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하는 점수 그리고 가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부서평가의 그 점수를 근무성적평가 점수에 산입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부서평가의 어떤 점수를 가지고 부서의 S, A, B, C, D의 그 비율을 정하는 배분하는 비율을 정하는 형태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직원을 동시에 함께 평가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에 있는 직원들이 점수를 잘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직급별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형태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량평가 부분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 근무성적평가를 분석해 본 결과 역량평가의 최저 점수는 85점, 최대 91점인데 여기 표준 편차는 1점대입니다. 그래서 팀원의 경우에 실제로 근무평가에 반영된 점수는 1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평균 점수를 보면 89.9점, 그래서 즉 모든 직원이 91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역량평가를 하는 어떤 도입 취지와 그리고 역할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진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평가자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서 영양평가의 어떤 역할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할 예정입니다. 상대평가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문제입니다. 현재 근무성적평가는 S5%, A 20%, B 50%, CD 25%로 구성되어 있어서 누군가는 C 혹은 누군가는 D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근무성적평가의 계획서를 작성할 때 모두 다 목표가 만점이 되도록 설정이 되고 그래서 다 만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C냐, 나는 D냐라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설정하는 것들이 어떤 그 직원들 간에 혹은 직급들 간에 어떤 공정하게 배분이 되고 그 목표 달성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검토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팀장과 직원 간의 어떤 면담 혹은 부서장과 직원 간의 어떤 면담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목표인지 혹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본인이 진짜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상대평가로 인해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 평가의 방식이 절대평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근무성적평가의 어떤 평가 시기의 문제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평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부서평가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오는 상황이라서 근무성적평가도 따라서 같이 늦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서는 인사 발령이 나면 바로 업무계획서 작성이 되어야 하나 부서평가가 늦게 나오는 상황에서 목표 설정이 늦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스럽게 하반기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내에 평가를 완료를 목표로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또 그와 연동해서 인사가 나면 그 인사 나서 난 이후에 상반기 이내에는 업무 계획서를 제출을 완료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평가 시스템 전산화 부분입니다. 현재 근무성적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본인들이 했던 어떤 업무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수기로 다 스캔해서 제출하고 그걸 정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필요 없는 행정적인 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전산화해 가지고 직원들이 편하게 본인이 했던 업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할 생각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직자가 지속적으로 매년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직자들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직자들이 왜 다른 회사로 옮기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그것들을 팀장님들과 부서장님들께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인사관리의 어떤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직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의견을 청취 후에 그것을 반영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 김영민입니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저희 팀에서 말씀드릴 것은 2020년 조직성과평가 주요 내용 및 2021년 평가 개편 방향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저희 12월 29일에 평가 최종본, 그 다음에 KPI 사업 공통 성과 지표를 전사에 열람을 드렸습니다. 그 해당 내용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조직성과평가 편람의 주요 개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평가 방식의 도입입니다.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의 조직성과평가로 인해서 부서 간의 경쟁이 이제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평가 방식을 지금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형태로 개선을
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비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 과제 발굴 실적이나 연구개발 실적, 그리고 공통 성과 지표에 대해서 부서 간의 실제로의 데이터상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나누는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이에 절대평가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과제 발굴 실적의 경우는 최근 2개년의 평균 대비 이제 개선 실적을, 그리고 만족도 조사 실적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개선 실적을, 그리고 만점의 경우에는 5점이 넘는 경우가 있어서 4.8점 이상의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의 연구개발 실적 지표는 2개년 평균 대비 개선 실적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통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개선 실적을 보는 형태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존에도 전년 대비 개선 실적을 50% 반영하던 것에서 최종적으로 100%를 반영하는 형태로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년도에는 이 방식을 적용을 하고 21년도에는 목표치를 설정할 때 일부 극단치라든가 임계치에 대해서는 향후에 21년도 목표 설정 시에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변경을 통해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최종 등급의 부여 기준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점수를 5점 간격으로 S, A, B, C, D 등급을 95점 이상 시에 S 등급을 주는 형태로 지금 평점을 변경을 해서 특정 부서의 이제 최종 등급이 기존에는 상대평가로 하나씩 나눠졌다면 이후에는 90점 이상의 부서가 3군데 혹은 4군데가 될 경우에 4군데 부서가 모두 A 등급을 받는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두 번째는 팀평가 추진 관련해서 그 KPI 평가단에 권한을 위임을 하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팀평가로 저희가 확대하면서 실적 데이터 확인 권한을 계속 경영기획팀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확인에 대한 물리적인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오래 걸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해서 KPI 평가단에서 실적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인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의 실적들을 검증을 해서 평가 결과가 도출되는데 물리적인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별 수준평가를 도입해서 성과 창출 노력에 대한 부서장의 기여도 평가를 20%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0년 조직평가 편람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열람드린 편람 최종본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평가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서 7개 부서 27개 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부서장 워크숍에서 이제 규제혁신추진센터에 대해서는 팀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부서 평가 등급을 동일하게 팀 평가 등급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평가 부서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평가의 경우에는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를 100%, 그리고 팀 성과평가의 경우에는 달성도 평가를 80%, 그리고 팀 평가에 기여한 성과 창출 노력에 대한 정성평가를 20% 반영합니다. 그리고 가감점의 경우에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제 우수 사례 경진 대회라든가 이런 형태의 가점이 삭제되고 정책 이행 실적 그리고 내부 교육 참석 우수 부서에 대한 부서 가점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 평가에 대해서는 경영기획팀에서는 조직 성과 평가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 평가 결과가 향후에 개인 근무 평가로 반영이 되는 부분은 재무인사팀에서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사 협의에 따라서 이후에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2019년도 조직 성과 평가를 할 때도 부서 평가 결과만 반영을 하고 실제 부서 평가와 팀 평가 결과를 경영기획팀에서 제공을 하는 형태는 전년과 동일하게 2020년도 결과 보고 때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 조직 성과 평가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서 팀별 KPI 지표에 대해서 전면 재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간에는 이제 지표 개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서 부서의 지표 관리 부담이 이제 상승한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2021년도 지표 설정 시에는 부서 팀별 KPI 지표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표 개수의 범위라든가 성과 정의 부분에 대해서도 재논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과 목표의 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목표 설정과 검증 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지표 특성에 따른 난이도에 대해서도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서 팀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측면 말씀드립니다. 21년도 부서 팀 KPI 목표 설정을 할 때는 물론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부서장 및 팀장님을 대상으로 목표 설정과 관련한 실무 면담을 확대해 나가고 지표관리 부서인 경영기획팀에서도 그 부서의 추진 업무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조직 성과 평가뿐만 아니라 경영 실적 평가나 기관 예산과 관련한 내부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특히 이제 원거리 부서에서 그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21년 경영실적평가 개편 방향에 대한 안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의 경영실적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2021년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실적평가는 총 19개의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지금 21년도 6월 30일까지 경영실적 보고서 제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는 23개 경상북도의 출자 출연기관과 보조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21년도 지금 3월 혹은 4월에 경영실적평가 보고서 제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월 혹은 지금 3월, 4월에 보고서 제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4월에서 5월 정도의 경영실적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역산하면 3월에서 4월 정도에는 또 경영실적평가 보고서 제출을 위한 자료 요청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경영실적평가 편람에 나와 있는 상세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은 전사에 다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테크노파크 경영실적평가의 경우에 주요 사업이 60점, 그리고 기관 관리가 30점으로 기존의 주요 사업이 70점인데 대해서 10점이 감소했고 기관 관리는 10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성장 단계 지원, 중점 분야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전년 대비 평가 지표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부 평가 지표별로 주안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평가 지표 체계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검토를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기업 성장 단계 지원의 경우에는 지역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나 평균 고용 인원을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나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기업 만족도를 전년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지원이나 기술 개발 지원이 전년도에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2021년도는 사업 수혜 제한이 없이 산업이나 기능 측면에서 TP의 경영 계획을 기반으로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그 중점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이라든가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와 만족도 그리고 자체 지표를 설정해서 가급적 매출이라든가 고용 인원이 또 자체 지표로 설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또한 기존의 인력 양성 측면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에 초점을 맞춰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 지원 실적 그리고 수혜기업의 신규 고용 또한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취업자 수 등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실적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에 전년과 달라진 점은
매출 고용에 대한 성과 조사를 GCS라고 하는 저희 경북 스마트 기업 정보 시스템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겠다고 2021년도 평가 시에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 시스템의 변경이 마찬가지로 조직 성과 평가의 데이터 확인 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GCS의 데이터 입력을 통한 데이터 확인을 우선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향후에 성과 조사 시에 해당 증빙 자료가 지속적으로 업로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 성장 관리 부분은 혁신성장 지원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입주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 고용 인원을 평가하는 방식이 지금 기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그간 전체 매출 고용에 대해 가지고 평가하던 데에서 입주 공간 내 발생하는 매출액과 고용 인원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증빙 또한 지역산업 종합 정보 시스템인 립스를 확인한다고 하니 립스에 대한 데이터 확인 및 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정책 기여도 부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방중기청의 소통 및 협력 노력, 그리고 2021년도는 그간의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3점으로 평가하던 것과 달리 각각 규제 자유 특구 평가 결과가 추가되어 각각의 평가 등급이 정량 1.5점의 결과로 반영이 되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과급 지급 기준 또한 저희는 현행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21년도의 평가의 경우에는 이 전체 그 성과급 지급 규모가 기존의 최대 S등급의 150%에서 S등급의 180%로 전체적으로 상향되었다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간 경영평가 편람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종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전사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간 경영평가는 행안부의 기본적인 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지속 가능 경영이 35점, 경영 성과가 45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부분이 20점 반영이 됩니다. 또한 감점 지표로 다양한 형태의 기관 운영에 대한 감점 요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 혁신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혁신 성장이라든가 기존의 혁신 그 추진 체계와 집행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부분을 리더십 파트에 포함시켜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기획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외부 평가 요소에 기인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 성과 지표의 경우 기간별로 지금 최종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금년도에는 21년도에는 기업 입주율 개선이라든가 장비 활용에 대한 장비 활용률 그리고 수입금 지표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내부 조직 성과 평가 KPI 지표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윤리 경영에서 부패 방지 시책 평가 그리고 지역 상생 발전과 관련해서 친환경 경영 실적이라든가 지역 상생 고용 및 구매 실적 등이 내부에 저희가 평가를 받는 외부 지표에 들어가 있어서 내부의 KPI 지표 설정 시에도 반영이 된다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세부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점 지표와 관련해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전략경영지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블라인드 채용 그리고 인건비 인상률 준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대한 기준이나 지급률 준수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수 내용, 경영공시 부분에 대한 것, 징계 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 이행 등이 감점 지표로 포함돼서 일부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준점이 된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실적 평가와 관련해서 당부사항은 앞서 일부 말씀드렸듯이
그 성장 단계별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여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연계 협력을 확대해서 저희가 그 매출 고용이라든가 이런 성장세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그 매출 고용에 대한 실적 관리에 대해서도 그 DB에 대한 정기 조사라든가 GCS를 활용한 관리 부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의 밀착 관리 및 지원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그간의 그 지원 사례와는 다른 좀 스토리 기반의 우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경영기획팀에서도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우수 사례 경진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스토리가 있는 우수 사례가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 평가 요소와 연계한 내부 평가 지표를 다시 한번 재설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일부 유지가 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지표들은 경영기획팀에서 선 제안을 드릴 것이고, 그 외에 부서 팀별로 핵심 업무 성과와 관련된 지표는 가급적이면 지표 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천을 해주신다면 이후에 부서나 팀 KPI 설정 시에 반영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축년 새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경영기획팀에서도 원장님 경영 방침에 따라서 다양한 외부 평가 요소와 내부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단 식구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행복과 개인적으로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신축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이 재단을 이끌어 갈 것에 대한 경영 방침하고 부탁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경영 방침 첫 번째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소통. 앞으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상하 간에 아니면 서로 동료 간에 소통하는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소통을 강조하냐 하면 저희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재단이 거듭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항상 제 원장실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찾아오면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칙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평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평가와 혹은 개인평가, 즉 업무성적 평가에 대한 원칙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인사를 할 때도 가능한 이 원칙을 마련하고 원칙에 준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일 중심의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즉 일 중심이라 하면 앞으로 성과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성과를 보상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이 양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재택근무라든가 혹은 저희들 재단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여성의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 육아는 여성들만 하는 게 아니고 남성들도 육아를 책임지고 있으니 재택 근무 같은 즉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 중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과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 승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지침에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특별 승진을 제도들도 하는 제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전문성 강화 부분입니다. 저희들 조직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경상북도의 도정을 지원해주는 싱크탱크 역할도 하면서 즉 전문적인 기능입니다. 또 저희들 또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각종 연구센터나 기술센터 등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기관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들도 좀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는 개인적으로도 전문적인 전문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어저께도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교육기관에 한 1년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백방으로해서 마련해보고 또 대학원이라든가 석박사학위 이와 같은 것들을 하실 수 있게끔 차근차근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키워드는 책임과 권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면 권한과 책임인데 각각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권한도 드리고 그 권한에 따라서 부서원들과 서로 화합하면서 조직을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권한이 주어지고 나면 책임도 뒤따라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조직이 너무 이렇게 저희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부서장에 대해서 권한도 드리고 철저하게 그 권한에 대한 부분과 책임이 뒤따르도록 해서 이게 한 사람의, 즉 원장 한 사람에 의한 조직이 아니고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게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저희들 경영방침 및 키워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통, 원칙, 일 중심이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키워드입니다. 이와 같은 경영방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연말연시 조심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먼저의 부탁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인의식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전문성을 강화한다든가 일 중심의 성과를 이렇게 성과 난 분들한테 대해서 저희들이 발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각각이 본인이 몸담고 있는 곳의 주인의식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지사지란 단어입니다. 지금 뭐 신뢰되는 조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저희들 기획부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지원하는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나 연구하는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지원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원칙에 의거해서 가능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모든 만능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본인이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 불편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감수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직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서로 신뢰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즉, 뭐 건강과 안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주인의식을 좀 가져돌라. 그 다음에 역지사지로 조직도 생각하고 상대방도 생각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 말씀으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경영방침과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차츰차츰 하나하나 저희들 이 조직이 평생 여기서 몸담으실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 조직이 서로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일하기 좋은 곳으로 저희들 직장을 만들어 나갔으면 싶습니다. 신년사가 조금 길긴 했는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신축년 즉 뭐 TP가 창립한 지 22주년 되는데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